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저는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동료 의사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술실과 재활센터에서 4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치유되며 다시 일어서거나 실패하는지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대로 근력이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CEO들, AI 피트니스 스타트업, 그리고 장수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짜인 각본처럼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합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하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나 파워 트레이닝이 필요 없고 그저 걸음 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들이 결코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빠져버린 근육을 걷기만으로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균형을 잡는 안정화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걷는다고 균형 감각이 돌아올까요? 부하와 저항 없이 걷는 것만으로 어떻게 뼈가 튼튼해지며 순발력을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매달 근력이 소실되는 75세의 몸을 걷기 하나로 지킨다는 것은 생체역학적으로도 수술 결과로도 그리고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환자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합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22명의 외과 의사들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9개국이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며 노화를 두려움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본의 144가지 동작을 포함해 전 세계 297가지 운동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대부분은 효과가 미미했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단 5가지, 오직 5가지 운동만이 과학이 좀처럼 약속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눈에 띄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근육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상 시니어가 걷기 대신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운동을 공개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운동은 우리가 41년 동안 테스트한 그 어떤 루틴보다 빠르게 손실된 근육을 복구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모든 연구 출처는 증거를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시니어가 하지 않지만 걷기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근력을 즉시 깨워줄 동작입니다. 5위는 일자걸음, 힐투토 워킹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운동이 효과적인 과학적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임상에서는 텐덤 보행, 텐덤 워킹이라고도 불리며 75세 이후 급격히 쇠퇴하는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자신의 신체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거나 발을 쳐다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말단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고유 수용 감각의 정확도가 약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발의 위치나 지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자걸음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뇌와 신체가 더 정밀하게 소통하도록 강제합니다.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일직선으로 걷는 방식입니다. 지지 기반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계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벽이나 조리대 근처에서 시작하여 필요할 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약 4-5m 앞을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발을 일직선으로 교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통제력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약 20걸음을 목표로 하루 2번 실천하십시오. 재활의학 저널에 따르면 8주간 일자걸음을 연습한 노인들은
동적 균형 점수가 19% 향상되었습니다. 동적 균형이란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때 필요한 균형 능력입니다. 참가자들은 붐비는 곳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더 자신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눈을 감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 시야가 어둡거나 산만한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지 걷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발과 뇌의 연결을 재훈련하는 기초 운동입니다. 4위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노년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인 손 안 짚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다룹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유명한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 연구에 따르면 도움 없이 일어서는 능력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기간 내의 사망 위험이 6배나 높았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이라 부르며 70대 후반과 80대에 급격히 진행됩니다. 노년학 저널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는 매년 근력이 약 3%씩 감소하여 단 5년 만에 15% 가까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하는 동작, 화장실 이용, 차에서 내리기, 식탁에서 일어서기를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대처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체중을 발 쪽으로 이동시킨 뒤 뒤꿈치를 밀며 일어납니다. 잠시 멈춘 후 천천히 통제하며 다시 앉습니다. 근육은 내려갈 때 가장 많이 생성되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주 3회 의자 스쿼트를 한 노인들은 다리 근력이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걷는 속도는 15%, 계단 오르는 능력은 22%나 향상되었습니다. 걷는 것은 잘하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힘겨워하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이들은 결국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일어설 때 도움받는 것이 부끄러워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하루에 10회씩 이 3세트를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팔걸이를 짚고 하다가 점차 의존도를 줄여나가 결국에는 팔짱을 끼고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더 낮은 의자를 사용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위는 서서 고관절 돌리기, 스탠딩 히프 서켈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겠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75세 이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으로 꼽습니다. 이 동작은 걷기가 완전히 무시하는 낙상 예방의 핵심인 고관절 가동성과 엉덩이 주변의 미세한 안정화 근육을 단련합니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다시 바로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발을 옆으로 뻗거나 다리를 회전시켜 중심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관절이 뻣뻣하고 안정화 근육이 약하면 신체는 이런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생체역학 저널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고관절 가동성이 평균 20% 감소하며 이는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고관절 외전근의 약화가 70세 이상 성인의 낙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리 전체의 근력이나 균형 테스트 점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서서 고관절 돌리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고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한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정화 근육을 강제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섭니다. 바깥쪽 다리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린 뒤 옆으로 벌리고 뒤로 보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방향으로 5회, 반대 방향으로 5회 실시한 뒤 다리를 바꿉니다. 핵심은 가능한 한 크기의 원을 그리되 천천히 통제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하루 10분씩 이 운동을 한 노인들은 3개월 만에 측면 안정성이 31% 향상되었습니다. 측면 안정성은 누가 옆에서 밀거나 당겼을 때 버티는 능력입니다. 또한 넘어지려 할 때 발을 내딛는 반응 속도도 20%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걷기는 고관절을 앞뒤로만 제한적으로 움직일 뿐 관절의 완전한 가동성을 유지하거나 측면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관절이 굳어있는 아침과 잠들기 전에 이 운동을 하십시오. 당신의 엉덩이 관절이 당신을 치명적인 낙상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 상위 2가지 운동입니다. 2위는 벽밀기 등척성 운동, 아이서메닉 올포시입니다. 움직임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를 75세 이상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간주합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힘을 가하는 운동으로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년층에게 기존 운동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충격이 없고 통증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범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매우 안전합니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특정 유형의 근력을 기르는 데 탁월합니다. 응용 생리학 저널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에서 등척성 훈련은 70세 이상 성인의 근력을 35%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저항 운동은 22%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등척성 그룹의 힘 생성 속도가 40%나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힘 생성 속도란 얼마나 빨리 힘을 쓸 수 있느냐인데 이는 넘어질 때 즉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벽밀기는 코어, 가슴, 어깨, 그리고 몸통 전체의 안정화 근육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 근육들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넘어질 때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벽을 마주보고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섭니다. 양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댑니다.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전력을 다해 벽을 밉니다. 코어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과 어깨, 심지어 다리가 땅을 지지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10에서 15초간 유지하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강도를 즉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당 단 12분만 등척성 운동을 해도 65세 이상 성인의 혈압, 골밀도, 근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신체 능력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운동은 손에서 시작해 팔, 어깨, 코어, 다리까지 이어지는 모든 근육 사슬이 협응하도록 훈련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잡고 버텨야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밀거나 조리대를 미는 것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향해 최대의 힘으로 10에서 15초간 미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한발서기, 싱글 레그 스탠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운동은 없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노인 피트니스에서 가장 저평가된 운동을 꼽으라면 단연 이것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이 너무 기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7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10초간 한발서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기간 내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확률이 18%나 높았습니다. 더욱 관련성 높은 사실은 한발서기를 못하는 경우 심각한 낙상을 겪을 위험이 3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한발서기 훈련만으로 75세 이상 성인의 낙상 위험을 43%나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하나의 운동으로 43% 감소라니
그 어떤 단일 개입도 이 결과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한 발 서기가 강력한 이유는 모든 것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균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고관절 안정성, 코어 활성화, 발목 근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사실 걷기 또한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한 발 서기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반대쪽 다리를 휘두릅니다. 각 다리가 개별적으로 강하고 안정될수록 보행은 더 안전해집니다. 벽이나 의자 근처에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3에서 5cm 정도만 듭니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하는 다리의 엉덩이, 무릎,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며 30초간 유지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가능한 시간만큼 버티고 점차 늘려가십시오. 양발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최소 3회 실시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양치할 때나 커피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기존 습관에 이 운동을 끼워 넣으면 꾸준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연습할 경우 단 4주 만에 한 발 서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서 있을 때 몸의 흔들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수건 위에서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 신경계와 균형 감각을 계속해서 자극하십시오. 정형외과 전문의는 왜 걷기가 한 발 서기를 대체할 수 없는지 명확히 지적합니다. 걸을 때는 한 발로 지탱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 안정성을 충분히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30초 이상 한 발로 버티는 것은 신경계가 모든 안정화 근육을 완전히 동원하고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저는 수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지만 한 발로는 5초도 못 버티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높은 선반에 물건을 꺼내거나 문턱을 넘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걷기 능력만으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균형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 발 서기가 1위인 이유는 바로 걷기가 채워주지 못하는 이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75세 이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낙상을 피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필수라고 말하는 5가지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니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연구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걷기만으로는 신체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깁니다. 고유 수용 감각,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 고관절 가동성, 몸통 근력, 그리고 한 발 서기 안정성은 걷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5가지 운동을 모두 하는데 하루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헬스장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으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하십시오. 가장 쉬워 보이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늘려가십시오. 전문의들은 1위인 한 발 서기 하나만 하루 3번 해도 동년배 대부분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투자한 1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몸은 평생 단 하나뿐이니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